최근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시장 전망치를 벗어나는 불확실성을 보이며 미국발 경제 침체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이 미국의 경제 침체를 걱정하며 옆 동네 불구경하듯 바라볼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8월 5일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친 일명 블랙먼데이 이후 우리 언론들은 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미국의 제조업 경기 위축 우려와 7월 실업률이 4.3%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샴의 법칙에 따른 경기 침체 트리거에 가까워졌다고 위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뉴스다 보니 우리 경제 상황을 다룬 보도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7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경제동향 8월호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내수 부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KDI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호까지는 경제 부진 완화라고 우리 경제 상황을 표현했는데요. 올해 7월호에서는 경기 개선 미약, 이번 8월호에서는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며 표현의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수 부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인데요. KDI는 반도체 경기가 생산과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의 생산이 다소 정체됐다며 소매 판매액과 투자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수 중에서도 상품 소비의 부진과 숙박, 음식점업 같은 서비스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6월 소비 판매는 3.6%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6월과 비교해 승용차는 마이너스 21.4%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고 의복, 식료품도 각각 마이너스 4.6%와 마이너스 2.8%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건설 투자도 선행지표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KDI는 건설 수주에 누적된 부진이 건설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고용 여건도 점차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 6천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25만 8천 명 증가했고 이어 30대가 9만 1천 명, 50대도 2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14만 9천 명 감소했고 경제의 허리인 40대도 10만 6천 명 줄었는데요. 청년층과 40대 취업 감소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현 상황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0만 9천 명인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수는 9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고 29세 이하 청년층은 1년 전보다 9만 9천 명 줄면서 22개월째 감소, 40대 가입자 수도 3만 9천 명 감소하며 7개월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DI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점은 경계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성장 국가의 가장 큰 경쟁력인 생산성이 최근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 등과 맞물리며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22대 국회 개원 기념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천연배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의 장기경제 성장률은 10년 정도 지나면 약 1.3%로 OECD 평균인 1.7%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성장률 하락이 가파를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정 교수는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생산성 하락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경제 성장률 악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 서비스 업종의 낮은 생산성과
10인 이하 영세 기업의 점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도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조태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저출생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도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소로 꼽았는데요. 저출생 추세로 인해 2046년부터 고령화율이 OECD 1위로 올라오고 생산 연령 인구는 매년 30만에서 50만 명씩 줄어들 것이라며 출산율의 극적 반등이나 생산성의 대폭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4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의 뉴노멀을 맞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0%대의 초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자산 가격 급등에 올라타려는 수요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기준 100%를 돌파했는데요. 지난달 25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 3072억 원으로 한 달 전인 6월 말보다 4조 7349억 원이 증가해 6월 한 달 만에 5조 3415억 원이 늘어나며 2021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가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 위축은 앞서 언급했던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내수 부진을 일으키는데요. 여기에 최근 고환율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물가 상승이 겹치며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에 고용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실제 청년층과 40대 취업이 감소했는데요. 이는 혼인율 감소, 저출생 문제의 심화와 안 그래도 어려운 내수 부진 상황을 악화시키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 상황 악화와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